이 영상에서 논의하는 모든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매우 중요한 점은 가격 움직임이 다양한 자산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기 때문에 통화거래, 주식, 거래 및 암호화폐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캔들스틱 패턴으로 인해 거래에 어떻게 또는 언제 진입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하십니까? 거래자는 특정 캔들스틱이 진입인지 아닌지에 대한 과도한 분석으로 인해 마비될 수 있으며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던 거래에 너무 일찍 청산한 적이 있습니까? 거래가 그 방향으로 더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포지션 거래에서 빠져나온 것은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트레이더로서 거래 진입 규칙이 복잡해서 거래를 시작할 시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이는 귀하에게 놓친 기회를 의미할 수 있으며 귀하가 너무 일찍 포지션을 종료하면 장기적으로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분석 없이도 거래에 진입하고 청산할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하이키나시를 사용하여 진입 및 청산 시점을 고려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진입 및 청산을 단순화하는 간단한 하이키나시 전략을 알려드리므로 거래에 진입하거나 청산할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키나시 테크닉은 무엇일까요? 하이키나시 기법은 캔들 차트를 사용하여 시장 가격 데이터를 표현하고 시각화하는 일본식 캔들스틱 기반 기술 거래 도구입니다. 시장 추세, 신호 및 예측, 가격 움직임을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방법은 시장 노이즈를 걸러내는데 도움이 되는 평균 가격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시장 소음이 없기 때문에 시장 동향과 방향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인 가격 움직임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래 기술은 거래자가 거래를 유지해야 할 때, 거래를 일시 중지해야 할 때, 또는 반전이 발생하려고 할 때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이키나시 거래 기술은 1700년대 뮤니서펄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거래에 사용되는 전통적인 캔들스틱 차트와 일부 특성을 공유하지만 일본에서 캔들스틱 값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이킨이라는 단어는 평균적인 균형을 의미하고 아시라는 단어는 발을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이킨은 증권의 평균 가격을 사용하는 거래 기술과 공명하는 평균 막대를 의미합니다. 하이킨과 전통 캔들의 주요 차이점은 고점과 저점 및 종가 가격 대신 두 개 기간, 이동 평균을 기반으로 하는 수정된 공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술은 더 매끄러운 차트를 생성하여 추세와 반전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하이킨 차트는 캡과 일부 가격 데이터도 가립니다. 왼쪽 차트는 전통적인 캔들스틱 막대를 사용하고 오른쪽 차트는 하이킨 캔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이키나시 막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이것이 일부 트레이더가 차트의 노이즈를 줄이고 추세를 보다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키나시 캔들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하이키나시를 전통적인 일본식 캔들스틱 차트와 차별화하는 점은 가격이 시가와 종가로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하이키나시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각 하이키나시 캔들스틱 이전 캔들스틱이 마감된 레벨이 아닌 이전 캔들스틱의 중간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이키나시 캔들스틱은 계산 방식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하이키나시는 고가, 저가, 종가의 평균과 같습니다. 하이키나시는 이전 고가와 저가바의 중간 지점과 같습니다. 하이키나시의 고가는 시점의 가장 높은 값입니다. 하이키나시의 저가는 시점의 가장 낮은 값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도 말고 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지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 당신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전혀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당신이 시장의 추세를 더 잘 식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따라서 하이키나시를 거래 시스템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거래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세 막대를 볼 때마다 롱 포지션을 취하거나 약세 막대를 볼 때마다 숏 포지션을 취하면 캔들스틱 막대처럼 매우 빠르게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이에요.
하이킹 캔들은 다양한 유형의 가격 움직임 패턴이 있습니다. 일반 캔들도 다양한 유형의 가격 움직임 패턴이 있습니다. 도지, 묘비형 도지와 잠자리 도지가 있습니다. 핀바, 채우는 캔들스틱이 있으며 목록은 계속됩니다. 말 그대로 수많은 캔들스틱 패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킹 바를 사용하면 가격, 움직임, 패턴의 세 가지 주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세일 때 하이킹 막대의 꼭대기에만 심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닥에 심지가 없어요. 바닥에 심지가 없는 바인 경우 우리는 이것을 강세 신호로 간주합니다. 두 번째, 하락 하이킹 막대는 단순히 상승 하이킹의 반대입니다. 하이킹 바닥에 심지가 있지만 상단에 심지가 없습니다. 상단에 심지가 없는 한 우리는 이것을 하락 신호로 간주할 것입니다. 셋째, 하이킹 바를 단순화하기 위해 상단과 하단에 꼬리가 있는 모든 막대를 분류했습니다. 이것은 우유부단한 조정 중인 하이킹입니다. 따라서 막대 색상이 강세이든 약세이든 양쪽에 꼬리가 있는 한 우리는 이것을 조정 중인 박스권 하이킹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세 가지 다른 유형의 하이킹 아시의 가격, 패턴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묻고 있는 질문은 왜 우리의 거래에 하이킹 아시 바를 사용하는가입니다. 그 답은 거래 진입 및 종료 결정을 더 간단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이킹 아시 바를 사용하여 거래에 진입하는 방법 중에 강세 하이킹 아시 바를 볼 때마다 롱을 진입하거나 약세 하이킹 바를 볼 때마다 숏을 하는 것이 유혹적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는 충동을 억제하세요.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알지만 당신은 그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걸 알아요. 따라서 정교한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시장에서는 거래에 들어가기 전에 충족해야 할 특정 기준이 있습니다. 매수 규칙 또는 롱 포지션 기준. 첫 번째는 상위 시간 프레임은 상승 추세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높은 후 시간 프레임이 더 높은 고점과 더 높은 저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시간 차트로 거래하는 경우 그러면 더 높은 시간 프레임은 4시간 차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시간 차트를 거래하는 경우 그러면 더 높은 시간대는 일간 차트가 될 것입니다. 나는 1시간 차트보다 낮은 시간대를 거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는 것만으로도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낮은 시간대에서의 매매는 상당한 양의 수수료와 스프레드로 정교함을 잠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낮은 시간대에서 거래하는 것이 수익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 높은 시간 프레임 기준보다 스프레드와 수수료가 거래 매개 변수의 더 큰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두 번째, 10지수 이동평균은 30지수 이동평균 위에 있습니다. 나는 12EMA와 32EMA를 사용하여 추세의 모멘텀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거래하는 시간 범위에는 기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가격이 반등할 때 롱 포지션을 취할 것입니다. 지수 이동 평균선과 하이킹 아시의 첫 번째 강세 상승이기와 같이 더 높은 저점에서 형성될 때 그런 다음 현재 스윙 지점의 저점 아래에 손절매를 설정합니다. 숏 트레이딩은 이제 롱 트레이딩의 기준을 알았으므로 숏 트레이딩을 시작하기 위한 기준은 단순히 그 반대입니다. 첫 번째, 상위 시간 프레임은 하락 추세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가격이 저점보다 높아지다 낮아지는 최저가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30지수 이동 평균선 아래에 있는 10지수 이동 평균선. 이것은 간단하며 이제 차트에서 이것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거래하는 시간 범위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가격이 반등할 때 단기 매도를 고려할 것입니다. 지수 이동 평균선 중 하나와 첫 번째 하락 장세가 더 낮은 저점으로 형성됩니다. 그럼 하이킹 아시바를 사용하여 거래를 종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추세 거래이기 때문에 하이키나시 바에서 가격이 형성되면 종료합니다. 따라서 롱트레이드의 경우 우리는 약세의 하이키나시 바가 형성될 때만 종료합니다. 그리고 숏트레이드의 경우 우리는 강세의 하이킨 바가 형성될 때만 종료합니다. 이제 종료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때때로 롱트레이드에 있는 경우 약세의 하이키나시 바가 형성되어 다음 바가 강세의 하이키나시 바가 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여 포지션에서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단기 거래 중이라면 괜찮아요. 모든 트렌드의 모든 것을 다 포착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1년의 거래에서 전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 거래 예시와 이론은 그만하고 다음은 단기 거래에 진입하고 종료하는 방법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래 사례입니다. 이 차트에서 시장이 형성되고 더 낮은 고점을 형성한 후 30지수 이동 평균에서 반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망 후 다음 단계는 하락장 하이키나시 막대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형성되면 막대가 마감될 때 숏 포지션을 취합니다. 거기에서 시장은 매우 빠르게 하락했고 지수와 강세의 하이키나시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다시 떨어지기 전에 통합될 수 있으므로 이는 나가기에 좋은 이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가격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강세의 하이킨 바가 형성되며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바가 마감되면 거래를 종료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롱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 차트에서 왼쪽의 가격이 매우 빠르게 급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통합을 시작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통합하는 것은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고 시장이 10지수 이동 평균에서 반등하여 첫 번째 강세 상승을 형성했기 때문에 좋은 신호입니다. 하이킨 바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더 상승할 때 롱을 진입합니다. 하이키나시 바는 첫 번째 조정 직후에 형성됩니다. 이제 하이키나시의 그 다음 바는 고맥세의 하이키나시 바입니다. 그것은 거래에서 나가라는 신호이고 다행히도 가격은 우리가 거래를 나간 후 결국 훨씬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거래가 이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미 여러 번 이를 언급했듯이 추세의 전체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당신의 거래 시스템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취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당신에게 수익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음은 하이키나시의 다른 예입니다.
전략 하이킨 아시바는 가격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결과 전통적인 일본식 캔들스틱에서 나타나는 많은 노이즈가 하이킨 아시로 제거되고 거래 진입 및 종료 결정을 보다 간단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